안녕하세요, 몽선생입니다. 자, 제가 드디어 싱가포르를 주제로 한 영상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제가 주제로 잡을 거는요, 싱가포르 유학의 장단점,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인가 라는 정보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 주제를 첫 번째로 다룬 이유는 싱가포르를 알아보려면 장점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단점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과연 어떤 게 진실인지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하기 때문인데요. 국가마다 다 특징이 있잖아요. 싱가포르도 싱가포르 나름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장단점을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싱가포르 유학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인터넷에서만 봐도 쉽게 찾을 수는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영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습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전한 도시국가, 치안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인종차별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효율적인 학기 제도다. 2년 내에 대학 졸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취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영어와 중국어를 동시 습득할 수 있다.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싱가포르는 영어, 그리고 중국어, 그 다음에 말레이어, 타밀어 4개 국어를 공용어로 쓰는 국가인데요. 인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일단은 학교나 공공기관이나 어디서도 영어를 먼저 사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중국계가 60%가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을 보면 중국계를 흔히 쓰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영어와 중국어를 같이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12년 정도 생활을 하다 보면서 영어 당연히 이제 습득을 했고요. 중국어도 기본 회화까지는 이제 좀 배웠는데, 근데 한 가지 꼭 알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영어, 중국어 동시에 배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대학 들어가면 영어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중국어로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그럼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대학 들어가면 과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압박감이 있을 거예요. 결론은 영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있다라는 거지, 영어와 중국어를 다 동시에 습득할 수 있다라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한 가지만 제가 팁을 드리면, 영어는 자연스럽게 배우시면 되고요. 중국어는 틈틈이 기본 회화를 배우시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장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장점은 안전한 환경과 인종차별이 없어서 조금 안전하고 편안하게 학업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두고 있는데요. 자, 싱가포르는 사실 제가 말할 부분도 없어요. 안전에 대해서는. 왜냐면 인구 부족으로 인해서 외국인 포용 정책을 쓰고 있고요. 다양한 민족이 함께 어울려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법이 강력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아직도 사형제도도 있고요. 태형제도도 있습니다. 결론은 말 안 들으면 데려가서 곤장을 때리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둘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는 다민족이라는 거는 서로 인종 차별을 두지 않고 좀 편안하게 또 살 수 있다는 게 있는 건데, 자, 이걸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왜 미국이나 영국 이런 국가에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에 간다라고 했을 때 약간의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동양인이기 때문에. 자, 싱가포르 동양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양한 민족이 있다 보니까 영어를 못하더라도 상당히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편하다라는 의미가 너 영어 못하니까 우리랑 함께 어울릴 수 없어,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영어를 못해도 괜찮아, 같이 한번 영어를 해보자, 약간 이런 분위기 때문에 첫 걸음부터 쉽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다, 진실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장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싱가포르 대학 졸업이 2년이다. 상당히 짧네요. 2년이면 전문대 수준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자, 일단은 기본부터 얘기 드리면, 싱가포르에는 4가지 형태의 이제 대학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립대학교, 그리고 두 번째는 국립형 사립예술대학교, 그 다음에 사립대 직영 캠퍼스, 사립대 교육기관.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2년 안에 졸업할 수 있는 대학은 사립대 직영 캠퍼스와 사립대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립대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영국이나 호주 대학의 분교
혹은 캠퍼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대학들이 어떻게 하면 2년에 끝낼 수 있냐면, 자, 영국이나 호주 대학은 원래 학사가 3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싱가포르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보다 타이트한 수업을 진행을 해요. 1년에 3학기 제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3년이 2년으로 줄어들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단점부터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단점은 타이트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 그만큼 학점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린 뭘 해야 될까요? 그냥 IELTS 따고 빨리 간다라고 해서 장점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요. 여기서 뭐 학점에 어떻게 잘 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떤 전공을 해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빨리 졸업하게 되면 뭐 사회 진출도 좀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사립대 직영 캠퍼스나 교육기관으로 가고자 할 때에는 이런 장점을 최대한 살리셔야 되고요. 단점은 조금 보완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싱가포르 유학의 장점, 마지막은 싱가포르 유학을 가면 취업을 잘할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라고 한번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싱가포르 정부 입장에서는 부족한 인력과 저출산 문제, 그리고 다국적 기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외국인 인력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지만, 반대로 외국인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과 자국민들에 대한 불만 사항이 계속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점들이 있지만 결론은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인력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 한국인으로서 취업의 기회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라면 문화적인 것도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선호를 하겠죠. 다만 제가 여기서 장점은 많지만 단점으로 한번 짚어드리거나, 뭐 단점까지는 아니고요, 좀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싱가포르 취업률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학생이 유학을 가서 취업을 80% 이상 할 수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느 대학을 갔는데 뭐 취업이 연계가 된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 싱가포르 취업은 대부분 본인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을 매우 잘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면접 때 가장 우선시 보는 게 영어 스킬이기 때문에 회화 실력이나 영어 스킬을 꾸준히 쌓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경력을 좀 보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인턴십을 하거나 뭐 한국 들어와서 인턴십을 하거나 아니면 뭐 알바를 하거나 이런 것도 좀 스펙을 조금이라도 쌓아놓고 싱가포르 취업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싱가포르 취업은 할 수는 있고 기회는 있으나 보장이 되거나 뭐 80% 90% 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이 점 꼭 짚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장점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영어와 중국어 동시 습득을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영어는 배울 수 있고 중국어는 기본 회화 정도만 배울 수 있다. 자, 이게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안전한 도시국가 그리고 인종차별이 없다. 근데 그건 정확하게 맞습니다. 안전한 도시국가에서 편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공부를 할 수 있고 인종차별이 없기 때문에 영어를 못해도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학 졸업이 짧다. 대학 졸업이 짧기 때문에 보다 빠른 졸업으로 취업 준비나 다른 활동을 준비하는 게 좋지만 짧은 만큼 학업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뭐 전공 선택이나 혹은 영어 준비를 잘하고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장점은 취업의 기회가 있다라는 거지 취업이 100% 보장은 아니다라는 거, 요 점만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제가 단점을 조금 더 요약을 해드리면, 자, 싱가포르 단점이 발음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다양한 인종이 있기 때문에 영어 발음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대표적으로 싱글리시, 뭐 중국계 발음부터 그 다음에 뭐 브리티시 액센트, 아메리칸 액센트, 그리고 인도 사람이 하는 발음, 그 말은 뭐냐면 대학교 교수님들이 다양한 교수님들이 인종의 교수님들이 있기 때문에 발음이 상당히 다양하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싱가포르 국립대나 뭐 예술대 몇몇 대학을 빼고는 사립대학들은 캠퍼스가 없기 때문에 캠퍼스 낭만은 꿈꾸지 말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 과제나 이런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압박감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요 점만 좀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국가마다 그만의 특징이 있고 유학의 장단점이 존재하잖아요. 싱가포르이 됐든 혹은 다른 나라가 되었든 내가 떠나려고 하는 그 나라가 내가 이제 생각하는 것과 잘 맞는지, 그리고 그 장점과 특징들이 잘 흡수할 수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혹여나 단점들이 많이 있다면 그 단점들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지 한번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도 12년, 13년 전 좀 오래전에 싱가포르로 유학을 떠났을 때 사실 단점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었는데요. 유학이 꼭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준비하고 떠나는 현명한 학생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싱가포르 유학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거나 혹은 질문사항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몽 선생을 찾아서 정확하고 현실적인 정보를 얻기를 바라시고요. 자, 저희 유튜브 다음 주에는 제가 싱가포르 현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혹은 현지 거주민들을 위해서 싱가포르 집을 찾을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